네, 안녕하십니까. 전매특허 정우입니다. 네, 최근에 가수 백지영 님이 성형한 지 30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네. 콧구멍 모양이 좀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겠죠. 저는 백지영 씨 워낙 그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코가 유독 좀 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던데. 근데 이렇게 성형을 하고 이렇게 네. 코 모양이 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코 성형을 하면 콧구멍 모양은 변하죠, 당연히. 그게 이제 좋은 쪽에 변화가 오는 걸 목표로 항상 수술하지만 잘못되거나 경과가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무섭고 제일 해결하기 어렵고 원치 않는 변화가 들창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30년 전에 네. 하신 거잖아요. 기술은 점점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그때 한 수술이라서의 네. 영향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연골 하나 쓴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코 수술의 원리가 코 안에 보면 이렇게 비중격 연골이란 게 있어요. 콧구멍 사이에 있는 연골입니다. 이 날개 연골은 그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들려 있는 사람도 원래 있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요거를 들어서 좀 받쳐줘야 되니까 그 비중격 연골 앞에 이렇게 연골 지지대를 하나 대서 거기다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주거나 또는 들려 있는 연골 같으면 끌어내려서 거기다 고정을 해주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배는 보통 실리콘 보형물을 넣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주변으로 막이 생겨요. 근데 그 막이 제대로 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구축이 오는 경우죠. 구축이란 게 뭐냐면 쪼그라드는 겁니다. 주변 살들을 다 잡아 당겨요. 그러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수술한 게 아니라 그냥 보형물만 넣거나 아니면 부연골만 하나 끝에다 올려놨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배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 오면 바로 들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수술이 어렵진 않아요. 재수술해서 지지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지지대도 대놨고 다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구축이 심하게 온 경우는 조금 수술하기가 어렵긴 하죠. 콧끝이 이렇게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콧망울까지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콧망울이 들리면은 그건 해결이 진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을 이렇게 당긴다고 확 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려있는 이유는 구축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걔네 유착을 하나하나 다 풀려야 되거든요. 그 푸는 과정이 굉장히 고난이도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너무 잘못하면 콧구멍 아니랑 뻥 뚫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수술하다 많이들 뚫려요. 근데 조금 뚫린 거는 새살이 차면서 알아서 괜찮은데 너무 많이 뚫리면 또 수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되게 예전에 하신 거니까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느낌으로 코를 하신 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유행하는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까요? 모양상으로도 트렌드라는 건 있고 옛날에는 이제 버선코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직반버선, 요즘에는 여자들도 거의 직선형 코를 또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양상의 변화, 뭐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정도의 유행이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방법상의 유행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늘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매드포어라는 인공뼈를 써서 수술하는 게 조금 유행까지는 모르지만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중격 연골 앞에 지지대를 세운다고. 이 지지대를 뭘 쓰냐가 되게 좀 핫 이슈예요, 지금도. 근데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뒤쪽 떼는 게 이게 굉장히 작고 약하다 보니까 크고 튼튼한 거를 많이 찾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뼈, 매드포어라고 사람이 만든 재료를 갖다 덧대면 좋으니까. 근데 걔는 튼튼한데 단점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코끝이 너무 딱딱해지고 시간을 뚫고 나와요.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메쉬 같은 재료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또 염증이 잘 생기고. 이 얘기는 하면은 그 원장님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코 수술을 한 번도 안 한 환자분한테 늑연골을 쓰자고 하는 원장님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코 모양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높은 쪽이고 그런데 이 환자는 작은 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조직이 많지 않으니까 큰 연골을 써서 최대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늑연골을 썼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아마 그거를 선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간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놓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첫 수술에 늑연골 쓰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아니, 저한테도 와서 많이 물으세요. 그러면 저도 설명은 합니다. 설명은 하고 그래도 하겠다면 해드리죠. 당연히 해드리는데 제가 먼저 늑연골 쓰자고 권하진 않습니다. 또 이제 기증 늑연골도 좀 많이 쓰거든요. 좀 2010년대 초반? 저도 썼는데 그때는 이게 염증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는데 염증 생기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술력이 좋아졌는지 염증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만 흡수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대로 세워놨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코끝이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지지대라고 세워놓고 이렇게 고정했잖아요. 근데 얘가 없어진다고 해서 얘가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이 어차피 다 유착이 생겨 있으니까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그게 문제되는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높여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재료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제일 좋은 재료가 당연히 내 늑연골이지만 첫 수술에 쓰는 거는 조금 과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면 당연히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구축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보형물 안 쓰면 구축은 잘 안 와요. 올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형물 안 쓰고 수술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보형물을 쓸 수밖에 없죠. 대부분 콧대가 낮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콧대에 보형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있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가진피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알로덤이라고 하는 사체진피를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늑연골을 깎아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근데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 재료들을 첫 수술에 쓰기에는 사실은 또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피부가 너무 얇아진 경우 그러니까 재수술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쓰는 재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수술부터 그렇게 그런 재료를 쓰는 거는 조금 과할 것 같고 실리콘이 꼭 구축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또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 뭐 제가 성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크게는 안 가지셔도 된다. 오늘은 뭐 백지영 씨 코 때문에 코 성형과 관련된 이슈 또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성형수술은 코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항상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겠고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 제 성형외과 전문의랑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좆대꾸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